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폭격을 규탄을 하면서도 원인이 없는 일이 없다라며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구테우스 이 유엔 사무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반발을 했고,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교부 장관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여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나통신, 시리아 관영통신인데요.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쯤 시리아 남부 다라주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LA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3시 45분쯤에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 이제 오늘 새벽,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그 시리아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리아에서 인명 피해도 있었겠네요. 예,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사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남부 다라주를 공격했다고 그랬는데 다라주에 시리아 군사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스라엘군이 야간에 새벽 1시니까 야간에 아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군인들 8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7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시리아를 또 공격을 했을까요? 네, 그 이스라엘 군 당국이 온라인으로 그 시리아가 전날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복 공격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를 동원해서 시리아군 인프라와 박격포 발사장을 공습했다고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시리아는 지난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 비행장 2곳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과 시리아 발표를 다 사실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주말에 공격했고 시리아를, 그 시리아가 또 어제 반격했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공격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인데 뭐 누가 먼저 했는지 사실 알기도 쉽지 않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공습을 하고 이런, 여기는 그 중동 특히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상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공격은 계속 오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상자가 15명이나 났으니까 결코 적지 않은 인명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요. 그 전의 관계는 어땠어요? 뭐 무력 충돌을 할 만큼의 관계였었나요? 예, 이 긴장 관계인 건 사실인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력 충돌할 정도였나 싶은데 과거에 물론 안 좋았죠. 그 이스라엘이 북동부의 골란고원을 자기네 영토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시리아 거였는데 시리아 영토를 빼앗아서 자신의 영토로 했고,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동부고 시리아 입장에서 이제 그 남서부인데 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다마스커스 밑에 골란고원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뺏어가지고 거기를 일종의 그 완충지로 삼은 거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 너무 붙어 있으면 자기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골란고원을 시리아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완충지대로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라든가 또 서한지구에 비하면 군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꼽히고요. 시리아에서 그래서 2011년 아사드 가문이 40년 독재 집권 때문에 그 민중봉기가 일어났었죠. 시리아 국민들이 아사드 독재 반대하는, 그때 그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중봉기를 진압했기 때문에 내전으로 발전했어요. 이때 그 시리아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찬스다 하고 뭐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그래도 다른 뭐 이란이라든가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관계에 비하면 그래도 그냥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였고, 아사드 대통령이 근데 그때 힘드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힘드니까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그래서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가 아사드 대통령을 도와서 아사드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에서 이란의 그 더 뭐랄까 파워가 더 세졌고요. 러시아도 뒤에서 계속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리아를 다시 또 이제 좀 견제하게 된 거죠. 이 시아파, 이란, 헤즈볼라 얘네들이 지금 시리아랑 가까워졌네. 이러면 또 안 되겠다 해서 이 그 2011년 이후에 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점점 갈등 관계로 들어가게 됐고 시리아 입장에서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전투한다거나 전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경계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그런 전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란과 헤즈볼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시리아도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란과 헤즈볼라든가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시리아도 아마 참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순간에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봉쇄해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계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고 네,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어요. 유엔의 수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오늘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근데 또 그냥 일반 뭐 언론 인터뷰도 아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회의에서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지금 지상군 투입만 안 할 뿐이지 가자 지구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네. 공습을 계속 퍼붓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비난을 했나요? 그 안보리 회의에서 예.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가자 지구에서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명백한 국제 인도법 위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서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명백하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살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휴전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무력의 충돌할 때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민간인은 인간 방패로 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민간인의 인간 방패로 삼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하마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220만여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 중에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쉼터와 음식, 물, 의약품, 연료 없이 이동을 지시했다. 이게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220만여 명 중에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악독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유엔 사무총장이 주민들에게 이동하라고 해놓고서 이동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지금 맞아요. 공습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로 가라고 해놓고 남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강하게 개탄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가자지구 주민들 보고 남쪽으로 가라고 해놓고선 그 남쪽으로다 지금 이렇게 공습을 하면 어쩌자는 얘기냐. 이게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인도주의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주 안보리 회의에서 대놓고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비난했습니다. 외신 보도 보면 한 5천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요. 분들이 네. 5천 명 정도가 이번에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 비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처음으로 명령한 게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13일이에요. 지난 13일 금요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 만에 남부로 대피하라. 뭐 이렇게 좀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식량과 연료 공급 차단하고 가자지구 봉쇄하고 그러니까 220만여 명 중에 100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유엔은 그때부터 반대했어요. 가자지구가 안 그래도 위험한데 거기서 잘못 이동하다가는 바로 뭐 총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공습을 받을 수도 있고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동하는 것도 위험한데 100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이동하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정말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또 가자지구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겁을 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는 지금 이스라엘이 북부로 공격하려나 보다 겁을 먹어서 남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남부로 가라고 해놓고선 북부로 포격한 게 아니라 남부로 포격해 버리니까 이건 지금 완전히 상황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마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이 남부로 가라고 해서 남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동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 그냥 대피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00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남부로 가다가 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강경파들에게는 1대20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쵸, 팔레스타인 20명을 사람을 네. 20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에 그 안보리 회의에서 진짜 강력하게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규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규탄을 했어요. 이렇게 유엔 안보리는 뭐 이스라엘 편드는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는 정말 작심하고 이 이스라엘의 만행을 좀 멈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유엔 사무총장도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론 그 얘기는 했어요. 지난 7일 토요일 날 하마스가 자행한 전례하고 끔찍한 테러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일방적으로 하마스 편드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잘못했다. 맞아요. 강하게 비판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지난 56년간 숨막히는 점령 상태 아래 놓여 있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로웠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느닷없이 하마스가 공격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잘못한 거지만 하마스가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멀쩡한 아무 문제 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악행을 쌓았고 그만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 점을 이스라엘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게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안보리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어떤 원인 제공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지난 7일 토요일 있었던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당연합니다. 하마스가 그렇게 공격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 처벌하듯이 이렇게 계속 죽여나가는 것도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도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당한 이후에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가자지구를. 그러니까 지상군만 투입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수많은 민간인들 죽어나가고 있고 유엔 직원들도 지금 최소한 35명 이상의 목숨을 그래요. 잃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잃었고, 그러니까 지금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볼 때도 이게 참 심각하다. 이스라엘을 지금 말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작심하고 안보리 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상당히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더더구나 안보리 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고 네. 그러니까 상당한 무게도 실린 그러한 네. 발언인데 네. 그만큼 이스라엘로서는 참 뼈가 아픈 내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반발하고 나섰죠.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사임해야 된다.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엘리 코엔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이 구테르스 사무총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불편하다 하는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압도적으로 휴전 그리고 전쟁의 일시 중지 요구 이 부분이 많이 분출이 많이 됐다고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지금 뉴욕타임즈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아랍 국가들도 동조하면서 휴전을 촉구했고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멈춰야 된다고 얘기했고 캐나다도 인도주의적으로 일단은 중지하고 보자.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은 중지하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캐나다도 이스라엘에게 공습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요. 심지어 미국도 이스라엘을 가장 지지하는 미국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일시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결국 토니 블랑크 국무장관마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전보다 일시 중지는 좀 덜 공식적이고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일시 중지라도 된다면 당분간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폭탄 세례를 좀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지금 가자지구에 대한 이 물자 구호 물자 네. 공급 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봉쇄를 좀 풀어라 이런 주장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있고요. 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 기구가 지금 그 가자지구 한 230만여 명 중에 절반이 넘는 140만여 명이 난민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중에 59만여 명이 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구 기구 쉼터에 쉬고 있는데. 오늘이랍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연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요. 오늘이 지나면 전기 다 끊기고 물도 못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발 좀 국경을 풀고 가자지구의 봉쇄를 풀고 구호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연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 WHO 세계보건기구 릭 브레넌 그 동지 중에 지역 비상국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빌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WHO 사무국장이 제발 좀 국경 열어달라고. 봉쇄 풀어달라고 이러다가 정말 가자지구 다 죽게 생겼다고 좀 심각하다. 네. WHO는 도울 준비가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막고 있어서 돕질 못한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제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겠다고 이렇게 WHO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 아니라 WHO 지역국장이 얘기했고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도 네. 지금 구호가 턱없이 부족하다. 예, 가자지구 구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글쎄요 아직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이스라엘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렇죠. 네. 네.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런 악행을 언제까지 쌓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한지구에도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참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